네, 안녕하십니까. 이글루 코퍼레이션의 이현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글루 코퍼레이션이 제안하는 N2SF의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N2SF라고 하는 국가망 보안 체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저희 이글루 코퍼레이션이 대응하고자 하는 전략 두 가지에 대해 소개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작년에 수행했던 N2SF 실증 사례를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N2SF입니다. 내셔널 시큐리티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국가망 보안 체계는요, N2SF라고 불리고 있고요. 기존의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망 분리 규제를 완화하고자 나온 새로운 망 보안 체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클라우드나 AI와 같이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 망 분리 규제는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지 못한다는 그 한계가 명확하게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보안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제 새로운 보안 기술이나 보안 체계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정보원이 제로 트러스트 보안 패러다임이나 RMF라고 하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프레임워크 보안 체계 등을 토대로 국내의 정책들을 포함해서 새로운 망 보안 체계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N2SF는 망 분리를 유연하게 적용을 하되 사이버 보안을 적용을 해서 보안성과 업무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이 국가정보원의 국가망 보안체계 보안 가이드라인은 총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편은 N2SF에 대한 배경이나 기술, 도입 절차와 같이 전반적인 기술을 가이드하고 있고요. 그리고 N2SF를 적용하기 위한 통제 항목들을 해설하고 있는 부록 1, 그리고 기관이 N2SF를 적용하고자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정보 서비스 모델별 해설서인 부록 2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N2SF의 개선 개념의 핵심은 기존의 업무망과 인터넷망으로 획일적으로 분리되어 있던 망분리 정책에서 국가망 보안 체계로 개선하게 되면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서 기밀, 민감, 공개, CSO로 분류를 하게 되고요. 이 분류한 등급에 따라서 보안 통제를 차등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기술이나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됩니다. 가이드에서 제시하고 있는 5가지 N2SF 적용 단계입니다. 이 5가지 단계는 각급 N2SF를 적용하고자 하는 기관이 수행해야 되는 단계고요. 준비, CSO 등급 분류, 위협 식별, 보안 대책 수립, 적절성 평가 조정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관이 N2SF를 어떤 식으로 적용하고 싶은지, 어떤 서비스를 활용하고 싶은지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요. 기관의 업무, 기능, 정보, 시스템, 서비스 등을 식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식별한 자산들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CSO로 등급을 분류를 하게 되고요. 이 분류한 등급들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가한 결과에 따라서 보안 원칙을 적용하고 보안 위협을 식별하게 됩니다. 이 식별된 보안 위협에 따라서 보안 요구사항을 도출을 하고 그에 해당하는 보안 통제 항목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단에 보시면 1번부터 4번까지의 단계에 해당하는 단계별 산출물이 있습니다. 이 산출물을 가지고 기관 내에서 적절성을 평가하고 협의하고 조정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5단계까지 완료가 되면 최종 산출물을 토대로 국가정보원의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게 됩니다. 보안성 검토가 승인이 나게 되면 그때부터 기관이 N2SF를 전환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아까 4번 단계에서 말씀드렸던 통제 항목들은 총 274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 보시는 진한 색깔의 대분류가 권한, 인증, 분리 및 격리, 통제, 데이터, 정보, 자산 6가지로 이루어져 있고, 그 하단에 중분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권한에는 최소 권한 신원 검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괄호 안에는 소 항목으로 실제 통제 항목의 개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 환경에서의 전방위적인 통제 항목을 이루고 있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가정보원은 지속적으로 최적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제 항목 해설서 내에서는 좀 상세하게 구현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대항목, 중항목, N2SF ID, 소항목, 통제 항목 설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네모 박스로 되어 있는 것이 N2SF 우선 검토 사항이라고 해서 통제 항목을 아까 등급 분류했던 CSO 등급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통제 항목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구현 방법 예시들을 통해서 세부적으로 보안 통제를 어떻게 구현해야 되는지 방법들을 설명하고 있고요. 이 통제 항목들의 기술들을 요약을 해서
어떤 솔루션이나 기술들로 적용해야 될지도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브록2는 실제 기관이 N2SF를 적용하고자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문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 서비스가 11가지가 총 있는데 그 정보 서비스 모델을 선택을 하게 되면 그 모델 안에 있는 해설서를 따라서 대상을 식별을 하게 되고, 식별한 대상에 따라서 네모박스에 보이시는 것처럼 보안 위협을 선정을 하고, 보안 위협에 따라서 보안 통제 항목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기관이 적용하기 어려울 때는 이렇게 보안 위협이나 보안 요구사항 통제 항목들을 보고 적용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모델은 11가지가 있고요. 이 11가지는 뭐 생성형 AI를 활용하거나 원격으로 접근하거나 클라우드를 활용하거나 개발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거나 하는 등 N2SF를 적용했을 때 대표적인 정보 서비스 모델들을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공공기관 담당자들이랑 얘기를 해보면서 가장 많이 수요로 했거나 목표로 하고 있는 모델은 모델2 업무 환경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모델입니다. 또 뒤에서 설명드릴 예시는 이 모델2 생성형 AI 활용으로 진행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저희는 이런 N2SF 가이드를 보고 기술을 분석하기로 전략을 먼저 세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그 구성도는 실제 기관의 망 구성도는 아니고요. 저희가 가상으로 이제 일반적인 네트워크 환경이라고 구성을 했고요. 위에 보이시는 것처럼 1번 단계부터 4번 단계까지 저희가 순차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왼쪽에 보이시는 생성형 AI 서비스에 접근한 것이 목표인데, 기존에는 이제 업무망과 인터넷망으로 분리가 되어 있어서 업무망 안에 있는 업무 사용자는 인터넷망에 접속하지 못하는 환경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환경에서 N2SF를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서 생성형 AI 서비스를 접근할 수 있게 되고요. 여기 보이시는 삼각형 느낌표의 이제 그 아이콘이 앞서 말씀드렸던 세 번째 단계인 그 대상 식별과 보안 통제를 적용해야 되는 지점을 의미합니다. 이거를 이제 조금 더 분석을 들어가서 문서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러한 정보 서비스를 이용할 때 어떤 업무를 활용을 할 것인지, 거기에 해당하는 업무 정보가 무엇이고 어떤 등급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업무 정보를 취급하는 정보 시스템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디서 접근하는지, 누가 접근하는지에 대한 주체, 어디로 접근하지 하는지에 대한 객체, 각각의 등급들을 다 매겨서요 CSO 평가를 하고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보 서비스 안에서도 다양한 접근 유즈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델링 결과에 따라서 보안 원칙을 적용하게 됩니다. 보안 원칙은 이제 가이드에 따라서 정보의 생산, 저장 보안 원칙과 정보 이동 보안 원칙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가장 우측 하단에처럼 정보 시스템에 대한 보안 위협을 전반적으로 식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위협을 식별하게 되면 보안 요구사항과 통제 항목을 적용해야 됩니다. 근데 저희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델 2에 있는 정보 서비스 모델을 활용을 했기 때문에 모델 브록2에서 제시하고 있는 통제 항목인 91개를 적용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모든 항목이 274개를 나열을 해둔 것이고요. 저희가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해둔 이유가 위에 대분류와 중분류 전반적으로 어떤 통제 항목이 어떤 모델에 포커싱이 되어 있는지 좀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 위에 권한의 최소 권한과 계정 관리, 그리고 인증의 단말 인증과 로그인, 통제의 정보 흐름, 외부 경계, 그리고 정보 자산의 정보 시스템 구성 요소, 이쪽으로 이제 포커싱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이제 적용을 하실 때 어떤 분류의 통제 항목들이 적용이 많이 되겠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통제 항목들을 선정하게 되면 이 통제 항목들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구현 방법과 구현 기술을 이제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세부적으로 구현 기술과 어떤 제품군, 어떤 제품 유형을 활용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저희의 제품인 가장 우측에 하이브리드 XDR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까지 매핑을 해줬고요. 이렇게 매핑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느낀 그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통제 항목이 보안 기술과 1대1로 매핑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통제 항목 적용 지점은 단말이 될 수도 있고 네트워크가 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통제 항목들을 각각 넣다 보면 그 대응하는 구현 기술이나 제품 유형이 바뀔 수도 있어서 분석하실 때 조금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저희의 하이브리드 XDR이 정보 서비스 모델 2 91개 통제 항목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오버레이를 작성을 했습니다. 저희 XDR은
네 가지 이제 큰 기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SIEM, SOA, CTI, AI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방금 말씀드린 하이브리드 XDR을 어떤 식으로 N2SF에서 적용을 할 수 있을까 전략을 세웠고요. 먼저 이제 하이브리드 XDR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스나 뭐 앞선 설명 뒤에 있는 설명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들으실 수 있지만 여기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하단에 전체적인 환경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다양한 자산들, 단말이나 뭐 정책, 심지어는 뭐 등급 분류 했을 때 등급까지 나타날 수가 있고요. 이런 모든 자산들을 통합하여 수집하고 그 자산들에 대한 접근 흐름이나 현황, 활동들을 가시화해서 모니터링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산들이 어떤 식으로 통제를 받고 있는지, 어떤 위배를 했는지 이런 시큐리티 포스처도 모니터링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고 다양한 이제 CTI나 다른 데이터들을 통해서 상관 분석과 이상행위 탐지를 하고 이상하다고 판단이 되면 자동적으로 대응하는 전방위적인 통합 보안 관제 플랫폼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그 분석 단계에서의 가장 하단에 외부 경계 NTSF EB6에 대한 시나리오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EB6 통제 항목은 내부에서 외부로 사이버 위협 통신을 발신하는 것을 제한해야 되는 통제 항목입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외부로 위협을 가하는 아웃바운드 통신을 탐지를 하고 차단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저희 역할은 하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인터넷에서 내부 사용자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중에 세션이 연결되어 있는 중에 다양한 단말이나 네트워크의 통제를 받고 있는 와중에 외부로 대량의 DNS 쿼리를 보냈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네트워크나 단말 보안 솔루션이나 신원 인증 관리 뭐 이런 솔루션들과 연계가 되어 있는 와중에 저희가 이런 탐지를 하게 됩니다. 심에서 사이버 위협을 탐지를 하게 되고 이렇게 탐지를 하게 되면 소아를 통해서 플랩을 통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IP의 평판을 조회하거나 악성 행위 탐지 기록이 있었는지 등등 이제 분석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분석 결과에 따라서 비정상 또는 위협이라고 판단이 되면 관련된 네트워크 솔루션을 통해서 대응 조치를 하게 되는 시나리오입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 제품의 이미지 스크린샷을 가져오게 되면 가장 왼쪽에는 모델 2와 관련된 이제 통제 항목들을 룰을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룰에 해당하는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이 소화를 통해서 대응하게 되는 프로세스입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저희가 작년에 하이브리드 XDR 기반의 N2SF에서 실증 사업을 수행을 했습니다. 컨소시엄을 맺어서 수행을 했고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을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거랑 같습니다. 가장 우측에 행정망이나 그 공공기관에서 가장 왼쪽에 SaaS 인터넷 서비스로 접근하는 케이스고요. 가운데는 이제 민간 클라우드에 별도 실증 랩을 구성을 해서 가장 하단에 보이시는 표에 있는 솔루션들이 다 들어가 있게 됩니다. 가운데 이제 남색으로 쳐진 네모박스의 설명들은 이러한 솔루션들이 들어갔을 때 어떤 기능들을 수행했는지 이제 총망라한 그림이고요. 저희는 이렇게 아래의 다양한 보안 솔루션들의 뭐 단말 보안, 네트워크 보안, 신원 관리 솔루션과 같은 다양한 솔루션들을 연동을 해서 앞서 보여드렸던 시나리오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가시성 저희가 솔루션에서 제시하는 뭐 자산이나 업무망, 내부망으로 구분을 해서 접근하는 계정, 그리고 접근하는 단말, 어떻게 접근했는지, 어디까지 접근하는지 저희가 자산을 통합적으로 수집을 하고요. 수집을 해서 전체적인 흐름, 토폴로지 맵을 그리면서 이제 저희가 통합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관련된 시나리오에 대한 그 N2SF 룰을 세팅을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네트워크 솔루션이나 단말 보안 솔루션들은 각각에 해당하는 정보들만 받아오거나 거기에 해당하는 차단만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27년간의 이제 SIEM에 대한 노하우를 통해서 이 N2SF 환경 전반적인 룰을 이제 세팅을 하게 됐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룰에서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고 경보가 발생했는지 저희는 통합적으로 이제 통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통제 항목이 가장 위배가 많이 됐는지도 이렇게 한눈에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위배가 됐을 때 필요하다면 통제 항목에 대한 다양한 이제 솔루션을 통한 위협 분석이나 저희는 이제 대응을 조치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NTSF 통작물 케이스 모니터링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소아가 심의 탐지를 하고 소아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했는지 이런 위협 보고서까지 제출을 하면서 저희는 NTSF 환경에서 통합적으로 가시성과 분석, 대응까지 조치할 수 있다는 것을 실증을 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NTSF 가이드라인이 드래프트 나올 때부터 그 연구와 개발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당장은 랩 스케일 정도지만 앞으로는 저희가 기관 안에 NTSF 환경에 전반적인 통합 보안 관제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